안녕하세요. 덕꽃TV 정답은 문고은입니다. 지금 벚꽃이 한참인데 다들 꽃 구경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갈 때는 꽃 다 졌고 다 졌죠. 이미 다 졌죠.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냅둬야 될지 어느 정도 혼내야 될지 가늠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거짓말하는 연령대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어린 아이들은 사실 실제랑 환상은 구별을 잘 못해요. 맞아. 여기서 어리다는 거 한 3, 4세. 3,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말을 이제 막 잘하는 아이들인데 실제로 현실과 가상과 예전에 그 어제라는 개념이 한 달 전일 그쵸. 수도 있고 그 개념이 없는 거지. 그리고 꿈이랑 현실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의미 없는 거짓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놓고 거짓말을 나쁜 거야,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계속하면 도둑놈 되는 거야, 사기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너무 오버다. 그건 이제 오버되는 거죠. 그럼 어느 선까지 그거를 믿어주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줘야 될까요?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거짓말의 종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연령도 연령이지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상황을 좀 자기가 멋져 보이려고 하는 거짓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이 풀배터리를 했는데 사실 걔는 친구 때문에 힘들어서 검사가 의뢰가 됐는데 아우 제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피곤해 죽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멋져 보이고 싶고 자기 이렇게 소망 충족적 환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소망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뭐 남한테 해를 주거나 하는 그런 거 아닌 거짓말은 그 밑에 있는 이제 기저 욕구를 우리가 조금 알아봐줘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대신에 이제 초등학교 이후 숙제 안 했는데 했다, 훔치는 뭐 이런 것들, 자기가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 네, 그런 식의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규칙으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제 그거는 이제 훈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훈육적인 부분에서 3, 4세 어린 유아 시기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적을 해줘야 될까요? 너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뭐 말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나 친구 되게 많아, 아니면은 다른 친구랑 어제 얘랑 안 놀았는데 나 오늘 쟤랑 놀았어,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왜 누구랑 놀고 싶었어? 친구가 많은 거가 왜 좋아? 좋은 거야? 넌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기저의 욕구를 물어봐줘야죠. 아니면 이런 거지. 나도 그거 먹어봤어. 친구가 이제 되게 맛있는 거 가지고 있어. 근데 자기도 요즘은 맞아. 먹어보고 싶어. 아니면 부러워. 나도 먹어봤어.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있어. 그런 거지만 어떻게 대처해줘요, 엄마는? 그게 갖고 싶었어? 그거 좋아 보였나 보다 너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 왜 그랬어? 라는 거를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왜가 어딨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순간 당황을 하게 되고 그 상황을 또 모면하고 싶고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인가? 물론 훈육이라는 거를 하되 요 영유아 시기의 훈육은 왜 그랬어? 이건 거짓말이야, 나쁜 거야 라고 꽂히는 것보다는 걔가 그거를 얘기한 게 실제로 예전의 기억일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일지 상상일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유추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 너 이거 먹고 싶었어? 너 갖고 싶었어? 너도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만 이제 초등학교 조금 올라가서 넘어가서 이제 얘가 두 번째 케이스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이 상황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일단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알고 속아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엄마는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제 그때서부터는 사람들하고 섞여 지내는 기본적인 룰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좋지 않은 거야. 근데 할 수는 있지만 좋지 않은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숙제를 안 했어. 그럼 갖고 와봐. 했어요. 그러면 그래 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거야. 너 숙제 안 했잖아. 가지고 와봐가 아니라 너 숙제 했구나. 그럼 엄마가 한번 확인해 볼까? 이게 너무 화난 식으로 하면 안 돼. 나 완전 기분 좋은데 지금? 화 안 그래서 냈는데? 일단 숙제를 나 갑자기 우리 아들하고 막 대화하던 게 막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엄마는 너가 거짓말하는 걸 알지만 너 거짓말했다고 윽박지를 거야가 아니야라는 게 이제 엄마 속에 막 내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숙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너 숙제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했는데 갖고 와봐 이게 아니라 그래 했구나, 어려운 건 없었니, 엄마 한번 숙제 좀 확인해 보자 라고 할 때 걔가 그 숙제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정말 그 두근거림, 그치. 나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캐치해내면 이게 이렇게
AT하면 내 이 길티 필링을 그쵸. 정말 느끼기 싫다라는 거를 깨달은 이제 아이라면 갖고 오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가 모르고 넘어갔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이게 약간 습관화가 될 수 있고 그쵸. 그러면 이거를 또 해도 내가 나한테 이상한 일이 안 벌어지는구나를 아는 순간 약간 습관처럼 계속 하게 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강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훈육에서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람직한 거는 칭찬해서 강화해야 되고 나쁜 거는 혼내서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갖고 와봐 하면 이제 안 했죠. 그러면 숙제 어디까지인데? 숙제 뭐 여기까지 또 거짓말 하거든요. 왜냐면 회피해야 되니까 계속 회피하면 갖고 와 숙제 알림장 여기까지인데? 안 했네? 해. 왜 거짓말했어? 너 이것까지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까지라고 말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너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너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숙제가 여기까지는 다시 해야 되겠다. 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갖고 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뭐 훔쳤다. 훔치는 건 나쁜 거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거짓말들이 사실은 뭐 나랑의 거짓말이면 내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학교 친구들 사이에 있는 거짓말 얘는 거짓말하는 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몰라요.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확인해야죠. 친구 선생님 친구들이나 한 번씩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널 보고 있다 알고 그럼요. 있다. 하지만 온화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좋지 않구나를 아이들은 학습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사고력이 완숙되는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한다고 우리 애가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괜찮다고 훈육을 안 할 건 아니니까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없는 상황에서의 거짓말이다 확인해 봐야죠. 우리 엄마 확인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아야 잘못하면 걸리겠구나. 걸리는구나. 그러면은 가지고 와. 확인하고. 그럼 다음번에도 가지고 와. 엄마가 그냥 숙제했니? 했을 때 했어요. 그럼 잘했어. 이제 쉬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습관화가 그게 보상이 되잖아요. 엄마가 개입 안 하고 거짓말했더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도 않고 엄마가 또 칭찬도 해주고 넘어간다. 그럼 이게 습관이 되고 회피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방어 기제가 돼버리는 그리고 내가 사실을 얘기했더니 이게 오히려 더 다 행복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학습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부모님은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굉장히 훌륭하고 존재 자체로 굉장히 멋지다는 건 믿어야 되지만 아이의 행동은 믿으시면 안 돼요. 행동과 말은 적어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했어도 잘 봐야 되고 그러려면 항상 관심 있게 봐야죠. 얘 목소리가 떨리는지 거짓말할 때 이게 눈을 안 마주치는지. 근데 애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어른들처럼 막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티가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다가 막상 하려다가 안 떨어져서 하는 애 특징 있잖아. 맞다. 맞다. 근데 많이 해보셨나봐요. 많이 잡아왔죠. 그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도 훈육의 태도, 양육의 방법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거짓말 물론 나쁜이지만 아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보다 옳은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보상이 크고 내가 만족하는 행복감이 크구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약간 제일 기본 훈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양육 태도를 조금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너무 강압적인가? 아이가 이제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회피하는 기제를 쓸 수밖에 없게 내가 말투가 너무 센가? 좀 별개지만 형아가 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때리지 마.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왜 때렸어? 왜가 어딨어요? 잘못한 일에는 왜가 없어요. 왜 때렸어? 이런 거는 곤란하고 아이를 계속 궁지에 모으는 거잖아요. 부모로서의 아무리 때릴 말투가. 이유가 있어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때리는 행위 자체는 나쁜 거고. 그러니까 훈육은 때리지 마. 말로 해. 이것만 가르치면 되고 거짓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다 알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왜 했어? 이런 거 하면 나중에 친구들이 너 안 믿어서 아무도 너랑 안 놀아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할 게 아니고 아이를 궁지에 몰면 아이들은 결국은 또 도망가려면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안 걸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좀 말이 너무 센가?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그런 큰애들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사소하게 3살, 4살 아이들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시는 젊은 어머님들이 많으실 그쵸. 거예요. 그런 큰 경우는 의도가 없는. 일단 아이들이 큰 의도가 없고 악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현실과 과거와 상상과 꿈과 이런 게 다 뒤죽박죽이 된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말한 의도를 이제 나름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는 아니었으니까 이거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켜주실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 덕분에 핸드폰 갖고 싶었구나 이렇게가 되면 나 우리 집에 핸드폰 100개 있어 막 이런 거가 아니고 나 갖고 싶어 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난 핸드폰이 갖고 싶어 엄마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도 거짓말을 했을 때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거짓말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을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